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선천박수입니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명절에도 어르신을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르신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명절에 모였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내용 중 하나인 어르신을 어디에 모실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는 답변으로 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의 비교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서 급성 만성질환의 후유증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활동이 힘든 노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가족에 의한 돌봄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전문적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각 요양시설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어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어르신 유치원, 노치원이라고 불리면서 보호자가 출근한 동안 어르신이 즐겁게 놀면서 다니는 곳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지만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주간보호센터 창업 시에 요양원과 비슷하게 어르신을 보호만 하는 것처럼 설계를 해서 창업을 하셨고, 또 어르신들 인식도 요양원이랑 주간보호센터를 그렇게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아서 가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그리고 요양원을 오픈하신 분들도 요양병원을 설계하신 설계사님들이 요양원을 설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요양원을 설계할 때도 병원처럼 설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도 헷갈려 하시고 보호자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들도 정작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 가지 시설은 분명히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기간 기본계획에서는 집에서 어르신을 돌볼 수 있게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여러 개로 복합화한다고 발표를 해서 어르신과 보호자에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선택권들이 생기게 되겠죠. 게다가 요즘에는 시설이 좋은 곳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노인이 자발적으로 요양시설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실버타운까지 다루려고 하다가 너무 종류가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픈 어르신들 선택 기준인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양시설, 요양병원과 요양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이 세 시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 설립 근거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으로 인해서 설치되는 의료기관으로 재원은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부담을 하고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설치되는 요양시설입니다. 그래서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을 합니다. 두 번째는 고용 형태 및 입소 자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죠. 입원 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질병만 하나 있다면 그 질병으로 입원을 하니까 크게 제한이 없고요. 하지만 이제 간병사 같은 경우에는 1:1 서비스를 받을지 실별로 공동 간병사를 둘지 여부에 따라서 서비스 비용을 가족이 천차만별로 전체 다 부담해야 하므로 병원에서는 주로 위탁으로 그냥 간병인을 뽑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병인은 따로 전문 자격증은 필요가 없고 민간 자격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의료기관이 아니니까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지만 협약의사나 촉탁의사를 보통 두고요. 상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그 외에 다른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양원은 촉탁의 같은 경우에 월 2회 정도 방문 처방을 해서 그래도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처방들은 내려드리고 있죠. 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만 입소 자격이 주어지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을 직접 고용해서 위탁이 아니죠.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전문 자격이 있는 내국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외국인들도 있지만 내국인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설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어르신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가 있다는 점, 주간보호의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입원이나 입소 시에 가장 많이 소통하는 사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부분이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이 가장 많이 소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 선생님 계시지만 간병인과 가장 많이 소통하게 되고요, 어르신이.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소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어르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병사냐 요양보호사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선택하는 선택의 차이점이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간병인은 특별한 자격은 없고 민간 자격만 있고요.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사자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내국인이고요. 간병인은 외국인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소통의 문제에서
어르신들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고 고통을 토로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선택지를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소통에서 봤을 때 요양원에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요양보호사선생님과 가장 많이 하고 요양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소통이 조금 더 어렵다고 그렇게 봤을 때는 요양병원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요양병원은 그러니까 간병인이 어르신을 돌보지만 지속적인 약 처방이나 의사선생님의 처방 등을 상시적으로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좋은 것만 찾는다면 의료 서비스를 바로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요양병원에도 있고,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반면에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는 응급 상황 대응이라든지 진단 처방이 바로바로 일어나기는 어렵고요. 지속적인 생활 도움이 강점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비교인 시설 규모 그리고 환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장교양에 필요한 입원 환자에게 질환 치료를 해주는 의료기관이고요. 그에 반해서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는 돌봄이 주된 기능을 하고 의료시설이 아니라 생활시설입니다. 네, 단순히 이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집인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간보호센터는 실제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낮 동안 어르신을 돌봐드리는 그런 환경이라서 어르신을 즐겁게 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그렇게 주간보호는 돌아갑니다. 따라서 시설 규모 및 환경은 요양병원은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맞춰서 회복의 공간 그리고 간호와 의료진의 동선에 맞춘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시스템에 맞춘 환경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죠. 그에 반해서 요양원은 어르신 생활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무시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침실을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 동선을 지원할 수 있게끔 환경을 그렇게 구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돼 있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어르신을 모시되 낮 시간에 어르신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최대한 현재 가지고 있는 기능을 어떻게 최대한 유지하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갈 수 있게, 최대한 늦게 갈 수 있게 기능 상태 유지, 증진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간보호의 특징이에요. 자, 환자 부담금 비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요양병원.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 일반 병원하고 조금 다릅니다. 환자 보호자가 지불하는 부담금 구성에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입원비와 식대는 의료보험에 적용을 받으나 일반 병원 그 외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하나하나씩 다 부과가 되잖아요, 일반 병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처치나 이런 부분들을 합산해서 진료비를 계산한 방법인가 달리 환자 등급에 따라서 요양병원은 환자 질병이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좀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수가제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좀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요양병원이 조금 더 가격이 나가는 이유가 이게 되게 커질 수도 있는 게, 환자에게는 이제 간병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간병사가 무조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르신한테는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 입장에서는 요양병원이 상당히 이제 금액으로 따졌을 때 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 중에서 가장 비용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입소비와 요양보호사 간병비 같은 경우에는 노인 장기용 보험 재원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따로 간병비를 낼 필요 없습니다. 요양보호 선생님들을 직접 고용해서 요양보호 선생님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한 본인 부담금 일반 같은 경우 20%만 내면 됩니다. 다만 식재료비나 상급 침실료 이런 비급여는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외에 약물 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이 이제 13시간 이상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요양원에 비해서는 한 60% 정도 비용, 요양병원에 비해서는 한 50% 비용 정도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일일이 다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기간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물론 요양원이나 주간보 같은 경우는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지만 요양병원에서 이제 금액이 이제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딱 얼마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제 정확한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싸다는 얘기입니다. 금액은. 왜냐하면 집에서 어느 정도 어르신을 모실 수 있는 경증 환자들인 경우가 많아서 집에서 돌보고 8시간, 10시간만 돌보기 때문에 당연히 금액은 쌀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적은 주간보호센터가 인기가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적으면 적을수록 보호자 부담이 덜해지니까요. 대신에 이제 365일 도움을 드릴 수는 없죠.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의 의학적 상태가 불안정해서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질환에 대한 계속적인 의학적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고 약물 조정이 수시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상행동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약물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요양병원으로 가시는 게 좋다.
예, 어르신이 와상, 준화상, 노인성 질병이고 1, 2등급 정도이고 뭐 3등급 이하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 정도이고 그 외에 어르신 상태가 안정적이라서 외래 진료나 약물 복용만으로도 유지 가능하고 환자 증상이 고착화돼서 지속적으로 의료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럴 때는 생활 위주로의 돌봄 위주의 요양원이 적합합니다. 그 외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선호도, 본인 부담금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선택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이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기능 상태를 유지하고 집에서 보호자가 어느 정도 모시면서 최대한 생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적게 내는 대신에 집에서 저녁 동안 가족이 돌보면서 낮 동안만 돌보면 된다. 그러면 주간보호센터를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더 깊고 더 어렵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너무나도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입소시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방문요양이나 뭐 실버타운 함께 이야기하지 못했고요. 양로원도 다루지 못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댓글이 많다면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요. 보호자분들은 좋은 선택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님들도 보호자님께 선택 기준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